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속에 오늘 새벽이죠. FOMC 이후에 소폭 반등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가격 대비해서는 아쉬움만 자내는 가격대인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39% 하락한 57,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52% 하락한 2,91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4.17% 하락한 545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2.67% 상승했네요. 12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1.43% 상승한 0.5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2.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5%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흔한 영양제 말고 산양산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뿌리채로 들어 있으며 포장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아직 사랑하는 부모님께 뭘 선물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최고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에게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가정의 달 선물 걱정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새벽이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하여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지만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만큼 금리가 높지 않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겠죠. 이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면서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 7월 이후 6연속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또한 FOMC는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완화적인 조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축소하는 자산의 최대 금액을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50% 넘게 줄이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가 3개월 연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 기대는 후퇴하게 되었죠. 연초만 해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6에서 7회였지만 이제는 1에서 2회로 줄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한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이전 엔화의 환율이 157엔 후반에서 움직였다가 동결 이후인 오후 4시 직후 153엔까지 떨어지게 된 것인데 환율이 4엔 넘게 떨어지면서 엔화는 3%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나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 은행 관계자의 경우는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에 의한 엔화 매수 개입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의 경우는 엔고가 빠르게 진행된 시간대에 5조엔 규모의 환거래가 있었다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는 노코멘트라며 시장 개입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본 언론이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입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 또한 일본 은행이 공표한 당좌 예금 잔고를 토대로 당시 일본 당국이 5조 5천억엔 하나 약 48조 4천억 원을 시장 개입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또한 급등 후 한 차례 급락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바닥 근접 시그널이 세 가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분석 비트코인 바닥 근접 시그널 세 가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시그널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 연준 금리 발표 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반감기 후에도 채굴자 매도세가 약하다. 세 번째로는 중국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 등이다라고 하면서
미디어는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며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 또한 반감기 후에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즉 물량 던지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신호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참 답답한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년 전 이맘때보다 거의 100% 상승한 가격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과연 1년 뒤 우리는 지금의 가격대를 보고 어떠한 말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독점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USDT의 발행사 이 테더사의 경우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었습니다. 이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사 자산의 디패깅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달 초 리플은 성명을 통해서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인 새 토큰은 미국 달러 예금, 단기 미국 정부 국채 및 기타 현금 등가물에 의해 100%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서클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려는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테더의 대변인의 경우는 리플이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도에 실패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라고 비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반응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 업체 웨일와이어의 경우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잠재적인 가장 큰 경쟁자로 여기는 태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보게 되면 이 태도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텐데요. 이 현재 지속적으로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늘어가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의 XRP 가격이죠.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AC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상승하지 못한 가격이 오랜 투자자들 또한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갈 만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남을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XRP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진행될 2024, 2025 불장에서의 성장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무려 1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중립 단계에서 이제 43, 이 fear, 공포 단계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당면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잖아요 라는 질문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요지는 이제 원 하나 달러 등 법정 통화는 국가가 보증해주고 관리해주는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누가 보증도 안 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을 근거로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무릇 화폐라 함은 주체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나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저 또한 주변에서 무수히 듣는 논리입니다. 화폐는 정말 발행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폐와 국가를 본능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금리 조절, 재정 정책을 통해 화폐 유통량을 이제 독점하면서 금리 조절, 과도한 경기 과열과 경기 수축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연한 이치의 경우는 생긴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1971년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포기한 이후부터 시작된 논리입니다. 이 수천 년 인류 화폐 역사에서 아주 최근 몇십 년 들어 발생한 시스템인 것이죠. 그 전에는 근본위제, 즉 금이 화폐였다라는 것입니다.
패권 국가가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자연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금을 화폐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고대 로마부터 해서 영국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리고 이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남발하게 발행을 하면서 쇠락이나 패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금이 본질적인 화폐이지만 금은 쪼개거나 갖고 다니기 힘들어 교환 수단으로 쓰기 힘드니까 이 미국이 가진 금의 가치만큼 한도를 정해서 달러를 발행해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파운드와 엔화 등 여타 국가의 화폐를 달러와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른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금이 바닥났고 닉슨이 결국 1971년 금 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와 엔화 등 각국 통화는 서로 발권 경쟁을 벌이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동 환율제 시대를 맞았고 헤지 펀드 등 금융 자본들은 취약 국가의 통화 사냥에 나서면서 세계 곳곳은 주기적으로 경제 금융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인류 화폐 역사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재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수천 년 역사에서 인류가 적어도 2000년 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은 화폐는 바로 금이죠.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국가의 독점권도 아니고 자연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물질일 뿐입니다. 인류는 자연에서 희소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화폐로 써왔습니다. 화폐는 결코 국가의 독점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화폐는 희소성을 찾아가는 인류의 여정인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석기 시대는 조개 껍데기였고 고조선 시대에는 청동검이기도 했습니다. 희소한 것을 찾아 화폐로 쓰다가 기술의 발달로 그 희소한 것이 흔해지면 또 다른 희소한 것을 찾게 됩니다. 화폐가 되려면 희소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국가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그 화폐는 결국 쓰레기가 되게 됩니다. 화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현대인의 믿음은 이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오히려 화폐를 남발함으로써 화폐를 타락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인류가 찾은 것은 국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 조작할 수 없는 금입니다. 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매년 1.5%씩 소량의 새로운 금이 시장에 흘러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희소하죠. 인류 문명이 탄생한 이래 금과 은 등 이제 모든 화폐는 자연 물질에서 찾은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자연에서 찾지 않고 암호학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합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이제 앞으로 캐질 물량이 200만 개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4월 반감기가 도래하면 신규 유입 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죠. 이 화폐는 눈에 보일 이유도 없고 국가든 누구든 보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보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화폐 발행권을 위임받는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개입한다라는 것으로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처럼 비트코인은 국가를 없애버렸죠. 이 국가를 없애버려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존재의 근간은 신뢰입니다.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사랑, 의리, 우정 같은 추상화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과연 화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근간이 흔들리는 과도기적 단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전 세계 국가는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금융 대기업들 또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 과연 전고점 대비 73,800달러 대비 20% 조정을 받은 현 시점,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말이, 상승장이 종료됐다라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내일 모레에 일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두 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현재보다 낮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